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 사이에 왜 이렇게 확 인원이 안 와요? 비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일찍 와야지 제때. 여기 왜 안 와? 여기 또? 에? 여기. 자, 지난번에 좀 휴강하는 바람에 이제 뭐 한 주 좀 그런데 오늘 조금 그래서 이제 보충을 좀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감안하시고 우리 자 359페이지. 다음 주는 5월 1일인데 근로자의 날이라 야간도 그 직장 다니는 분이 그 쉬거잖아요. 그래서 주야 합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음 주에 못 하고 나 저녁에 와야지 하지 말고 저녁에는 없어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주야 합반으로 다음 주는. 그렇게 해서 오늘 다 못 끝내는 거 이제 다음 주에 마저 다 이렇게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 다 맞추는. 따로 시간 내서 오라고 하는 것보다 할 때 해보는 게 올 때 학원 올 때 하는 게 나으니까. 자 359페이지. 이번 주 토요일에 봐요. 일요일날 모의고사 봐요. 혹시 모의고사 토요일날? 아 단합대회라고 써졌네. 어떻게 시험 보고? 시험은 안 보고 놀러만 간다 이러면. 자 그러면 이제 359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수적인 것들 이제 조금 남았어요. 부수. 자 이거 간단히 체크합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출제 비중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 등 신고해가지고 세 가지인데 정정은 말 그대로 고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위에 보시면 첫째 줄 끝부분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기 밑줄 첫째 줄 끝부분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하는 게 뭐다? 정정 신청. 그리고 둘째 줄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밑줄. 아 그러니까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재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정정사항이라고 딱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기재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놓고 이것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 다른 데는 막 이것도 외우라 그러는데 물론 시험에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디귿을 보세요. 기억하고 디귿을 묶으면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개공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지.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들의 연락처 정도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 연락처 정도 간단하게 정정한다 이런 얘기고 니은, 니을, 미음 이거는 이제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한 것들 좀 잘못 기재되면 고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의 연락처 그리고 물건에 대한 거 간단히 고친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이제 이거 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정정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3번 방법입니다. 양으로 한 방법.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정정은 첫째 줄 끝부분에 자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신고를 하고 발급을 받았죠. 신고필증. 그러니까 신고필증을 보니까 거기에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 기재되어 있는 그거 바로 거기다가 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명 날인한 다음 제출한다. 그리고 거기다 밑줄에 가로 안에 전자문서엔 제출 포함 그랬죠. 거기다 밑줄 가로 안에 전자문서엔 제출 포함.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방문 신고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해도 되고 지금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4번 신고필증 재발급. 그러면 이제 신고관청 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된 걸 고쳐가지고 다시 신청한다. 그러면 신고관청 신고필증 재발급해 준다. 이러면 돼요. 자 페이지 넘기세요. 그 다음 변경신고. 그럼 이제 변경신고는 어느 때 하느냐? 자 첫째 줄 맨 끝부분 말 그대로 변경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고 내용 일부가 변경됐을 때 하는 게 변경신고인데 자 여기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둘째 줄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하라 그래서 자 거기 밑줄 하세요. 등기 신청 전에 거기다 체크를 딱 하세요. 여기는 시기가 딱 있어요. 등기 신청 전에 이렇게 시기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 셋째 줄 이것도 셋째 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 아하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재량이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신고사항입니다. 자 변경신고사항 이것도요 법에서 쭉 정해졌는데 외울 필요 있냐?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 니은, 디귿은 주로 물건인데 이것은 정정사항에도 공통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건이나 기한이 변경됐으면 고치라 했는데 이건 놔두고 미음하고 비음만 따로 묶으세요. 미음하고 비음만 외워도 돼요. 미음 비음. 그러니까 거래 가격과 중도금 잔금 지급이. 그러니까 이제 금액과 관련된 게 변경신고사항이다. 이것만 해도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만 딱 체크. 이것만. 그리고 이제 시효과 이응이에요.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여기는 변경이란 말이니까 당연히 변경신고예요. 그 다음 마지막 거래대상 부동산 등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이것도 변경.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변경이란 말 나오죠. 예전에 기출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정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거 그래가지고 답이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그럼 이거 변경이란 말 써졌으니까 정정 사항이에요. 변경 신고야. 이런 식으로 문제 내놓고 맞춰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우리 자존심 거두잖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와봤자 이 정도니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여기는 끝에 괄호 안에 있는 말 있죠.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자 괄호 안에 보면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부동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그랬죠. 제외란 말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자, 그럼 이거예요. 공동 매수의 경우. 자, A가 매도인이에요. 자, 그리고 B, C, D가 공동 매수입니다. 그러면 자, 공동 매수인이 원래 3명인데 매수인이 변경된다는 건 뭐냐? 여기에 다른 사람이 한 명 이렇게 2가 추가돼. 그래서 3명에서 4명이 돼요. 그럼 변경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3명에서 4명 늘어났으니까 변경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D를 이번에는 다른 사람 F로 교체를 합니다. 원래는 B, C, D였는데 D 대신 F로 교체했어요. 자, 변경됐어요, 안 됐어요? 변경됐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변경됐어요. 이거 변경신고 사항이다 아니다? 근데 아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제외. 그러니까 한 명이 이렇게 추가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만? 제외. 그러니까 원래 3명이었다 한 명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 축소된 경우. 이것만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에 이것만 놓치지 않고 조심하세요. 자, 여기다 또 장난칠 수 있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제외란 말 해놓고 그 옆에다가 추가나 교체 X라고 딱 써놔요. 제외란 말 옆에다 추가나 교체는 X.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3번 방법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동그라미 1번. 자, 이거는요. 첫째 줄 끝부분에 가면 신고서라고 따로 있어요. 변경 신고서. 거기다 작성한 다음 서명 날인해서 제출합니다. 자, 여기도 전자문서위한 제출 포함 밑줄 거기도 전자문서 여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문서 똑같이 돼. 자, 근데 여기는 동그라미 2번.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이. 동그라미 2번 쭉 밑줄 하세요.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가격은요 그냥 이유 없이 변경되는 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 같은 게 변경이 있어야 가격이 변동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입증할 만한 서류 제출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맨 마지막 신고필증 재발급. 자, 오른쪽 이제 해제 등 신고. 자, 그럼 해제 등 신고는 어느 때 하느냐? 첫째 줄 끝부분. 자,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이걸 묶어서 해제 등 이렇게 얘기해. 해제 등.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계약이 파기됐을 때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셋째 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밑줄. 할 수. 아하,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 신고는 모두 다 뭐예요? 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재량. 그 다음에 그 밑에 방법을 보세요. 자, 방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해제 등 신고서라고 작성해서 서명 날인한 다음 제출하는데 여기도 전자문서위한 제출 포함 그랬죠?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공통이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세 가지 다 재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자문서 포함된다는 거 다 공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계약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전자거래. 자, 지난번에도 잠깐 했죠. 전자거래. 그러니까 전자거래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요 안 해요 하면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전자거래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또 해제 등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 여기는 체크하세요. 확인서 교부. 여기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서를 발급해줘. 왜냐면 이제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이제 계약이 파기됐다는 확인서. 여기다가 이제 신고필증 재발급 이러면 안 돼요. 확인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체크.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 자, 이거 작년에 신설됐어요. 올해 여기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자, 이거 알아둬요. 올해 포상금.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지급관청을 보세요. 자, 지급관청. 그럼 여기서는 포상금을 누가 주냐면 신고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다 주로 해야 돼? 신고관청에다 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수사기관 해도 되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관청 어디다고요? 신고관. 우리 중개사법은 등록관청. 여기는 신고관청. 이거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신고고발 대상자입니다. 자, 이 대상자 밑줄 치기 전에 일단 보세요. 자, 밑줄 치기 전에 1번 거래 당사자로서 맨 끝에 실제 거래가 거짓을 신고했다 그랬고 2번 또 개공사로서 거짓을 신고했다. 그러니까 1번 거래 당사자나 2번 개공사나 신고 의무자들이 거짓을 했다는 얘기고 3번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맨 끝에 거기 거짓으로 신고한 자. 자, 거짓 다 묶어버리면 돼. 맨 끝에 거짓만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다. 그러니까 뭐예요? 맨 끝에 거짓. 그러니까 거짓 신고만 포상금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뭐냐면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거짓으로 신고하다 조장하거나 방조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조장 방조가 아니라 이건 안 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 방조했다는 아니에요. 실제로 거짓으로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또 공동신고 거부했다. 이런 사람들은 포상금 대상자가 아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이제 포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1번. 자, 1번. 신고한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를 해라.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라. 뭐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놔두고 그 다음 밑줄 하세요. 신고 사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밑줄. 자, 우리 중개사법은 공소제기 기소유예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과태료 부과.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과태료 대상자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기억.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했다.
이건 당연히 지일이죠. 형사가 범인 체포해놓고 나 범인 체포했으니까 포상금 주시오 이래요? 원래 그건 지일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했다.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지 자신을 신고해. 이건 우리가 신고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자수했다 그랬죠. 그렇죠. 자수했다. 세 번째, 익명이나 가명을 하면 누군지 어떻게 알고 줘? 못 주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준다.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지급 절차 및 방법 그랬는데, 자, 포상금 신고하려는 자는요, 거기 신고 관청에 제출하는데 1번, 2번, 3번까지 읽어보고 4번만 체크하세요. 자, 포상금 달라고 신청서가 접수되면요, 몇 개월 이내에 준다? 2개월 통고라네. 2개월. 우리 중개사법은 1개월, 여기는 2개월. 이것만 좀 구분해서 체크. 이것만 체크.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급금액 잘 보세요. 자, 거짓으로 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20%. 자, 이 사람이 얻어맞는 과태료의 20%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과태료를, 자, 1000만 원 얻어맞았으면 얼마? 20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그 말이 있어요. 거기도 체크하세요.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태료 1억을 얻어맞았다. 그럼 20%니까 2000만 원 주냐? 아니요. 1000만 원까지만. 지금 그 얘기입니다. 10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이제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그러니까 지자체 니네들 알아서 해라. 여기는요, 국고에서 보조해준다 이 말 없어요. 우리 중개사법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똑같아요. 우리 중개사법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공동으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분바에. 그리고 따로따로 신고하면 누구만 줘요? 최초. 먼저 한 사람. 이건 잘 알죠? 이건 똑같아요. 체크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오른쪽.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솔직히 조금 다 외워야 될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조금 탁탁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외우면 돼요. 자, 먼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기 둘째 줄 밑줄 하세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둘째 줄.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여기까지 밑줄.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무리 봐도 다운계약서 쓴 것 같아. 의심스럽다 이거야. 그럼 니네 진짜로 이 금액으로 매매를 했는지 매매대금 주고받고 한 서류 가지고 와봐라 이랬잖아요. 그 서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류. 근데 이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 거짓으로 꾸며서 제출한다. 그러면 얼마? 3천만 원이야.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자, 이거 딱 하나예요. 그리고 500만 원 놔두고 그 밑에 3번으로 가요. 자, 3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그러면 누구냐면 첫째 줄 중간에 쭉 가면 신고를 했는데 거짓으로 한 자, 거기 밑줄.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거기다 딱 밑줄 쳤죠. 그러니까 거짓을 한 건 지질이 나빠.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어떻게 되느냐? 취득가액 100분의 5.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3천만 원 이하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그리고 나머지 위반행위는 다 500만 원. 자, 그래서 500만 원 있죠. 그럼 500만 원 1, 2, 3, 4 이걸 외울 필요 있냐? 없어요. 이 두 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500만 원 이러면 돼요. 자, 한번 읽어는 봅시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 가로 안에 공동 신고를 거부한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공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 방조한 자. 4번, 즉 신고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거기다 밑줄에 외의 자료. 그것만 좀 주시죠. 외의 자료. 자, 이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3천만 원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500. 그러니까 500만 원 위반행위는 안 해도 나머지는 다 50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자, 4번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자, 거기 보자.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자, 과태료 부과 징수는 누가 합니까? 거기 신고관청 딱 체크하세요. 자, 신고관청. 자, 과태료 부과 징수 신고관청. 그러니까 신고관청에다 우리가 신고해야 되니까 과태료도 누가 준다? 신고관청이죠. 그 다음에 2번. 자, 과태료 부과 사실 통보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과태료 부과 사실 통보 그랬는데, 자,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보자. 지금 우리가 북구. 자, 북구에 중개 사무소를 하나 차린 갑이라는 개공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기 서구에 있는, 자, 서구에 있는 상가를 A, B 두 사람 사이에 매매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 갑이, 자, 이 갑이 지금 중개를 해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거 이미 시험 문제 내놨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누가 합니까? A, B가 공동으로 합니까? 갑이 합니까? 누가? A, B가 공동으로 아니면 갑이? 갑이 하죠. 거래 당사자 지네들이 직거래 있으면 개공사 통하지 않고 직거래 있으면 지네가 공동으로 신고하고, 이렇게 개공사가 중개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누가 신고한다? 갑이. 개공사가 신고하죠. 그 다음 2번 신고를 북구청장한테 해요? 서구청장한테 해요? 에? 북구 서구. 신고는 어디다 해? 신고관청.
신고 관청이 돼야 돼, 등록 관청이 돼야 돼. 신고 관청은 어디를 가리킨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어디다 해야 돼요? 서구에다 해야죠. 지금 다 까마득해. 그런데 신고하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세금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 써가지고 좀 금액을 줄여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갑이 알았다 하고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금액을 줄여서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신고라고 그래요? 이렇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금액을 줄여서 신고했어. 무슨 신고? 거짓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뭐예요? 거짓 신고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신고를 위반했네. 그럼 과태료 어떻게 돼요? 방금 본지 얼마 되지 않았죠? 3번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0분이요. 한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정말 너무하네. 에? 진짜 너무해 진짜. 아니야 날씨 탓이야. 여러분 잘못 아니야. 그럼 이렇게 요구한 사람은요? 에? 나머지 다 500이라니까. 그 요구한 사람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500만 원짜리에 요구한 사람. 여기는 500만 원. 그럼 이 과태료를 누가 때려요? 북구청장이 서구청장이? 서구청장이? 그렇죠. 신고관청이 때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구청장이 때려. 그러면 북구청장은 이렇게 갑이 거짓 신고를 이렇게 얻어맞았다는 거 안다 모른다? 그죠? 모르겠죠. 그래서 신고관청이 등록관청한테 야 내가 갑한테 과태료 때렸다고 통보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거 읽어봅니다. 이제 2번. 자 개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그 다음 체크하세요. 부과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개공사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 여기잖아요. 누구? 등록관청. 그래서 등록관청한테 통보하여야 한다. 이거 그러니까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자 부과일로부터 10일 내에 이렇게 통보를 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그러니까 이제 자수한 사람한테 대해서 감면. 자 페이지 넘깁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신설됐는데 작년에 이거 신설되자마자 바로 출제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알아놔야 돼. 자 면제죠. 100% 면제가 있고 50% 감경이 있고요. 감면 불가 이렇게 있는데 자 100% 면제 봅시다. 1번 대상자 어떤 사람한테 면제해 주느냐?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인데 땡땡 두 가지를 갖춰야 돼.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반사실 입증자료 제공 등 성실하게 협조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면제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냐면 세 가지 이거 알아놔야 돼.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한 경우, 또 거짓 신고 행위를 조장 방조한 경우, 그 다음에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다 보니까 거짓 신고 요구했다,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했다. 대부분 다 뭐예요? 거짓 신고와 연관된 거죠? 거짓 신고와 연관된 게 100% 면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작년에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100% 면제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는 해당돼 안 돼 지금? 안 되죠? 거짓 신고와 연관된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0%고요. 50% 봐봐요. 50% 깎아주는 거. 그런데 보니까 100% 면제와 50% 깎아주는 건 거의 똑같고 딱 한 글자 달라. 딱 한 글자. 뭐다? 전과 후. 거기 첫째 줄. 100% 면제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수한 거고 50%는 조사가 시작된 후에 거기다 동그라미. 이것만 차이점이 똑같아. 그러니까 뭐 외울 게 없죠 별로. 그 다음에 감면 불가.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이번에는 감면 불가 이게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데 감면 불가는 1번 이미 적발돼가지고 신고관청에 통보가 됐어. 그럼 자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 감면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재미 붙였다는 얘기죠. 지가 잘못했고 신고하고 잘못했고 신고 이거 너무 자주 반복되면 이것도 좀 그래. 그러니까 3번까지는 봐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3번까지. 자 그러니까 숫자 3번 이상 이것만 좀 체크하세요. 혹시 감면 불가는 3회 이상.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 좀 체크해 놓고 자 페이지 넘깁니다. 368페이지 갑니다. 자 368페이지에 이제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우리가 제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전자문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입력해가지고 보내는 건데 자 이 신고서 작성이 거기 보면 왼쪽에 동그라미 1번부터 11번까지 써졌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1번부터 11번 이 항목을 오른쪽에 보면 어떻게 작성할 거냐 해가지고 작성 방법이 있는데 이 작성 방법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한 번씩 다 출제돼. 자 이 작성 방법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다른 데이 말하면 놀리던데 막 이걸 언제 보냐고 막 하면서 여러분은 뭐야? 둘 중에 하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 뭐 이 정도쯤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정도쯤이야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시험에도요 오지선단 내잖아요. 그럼 이제 틀리게 하나 짝짝이 바꿔가지고 이거 다 골라라 이거 있죠. 거의 정해져 있어. 자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면 유의사항이 있는데 유의사항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돼. 오른쪽 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깨알 같은 글씨 유의사항 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읽어만 보면 돼요. 5번 보세요. 자 5번은 체크할 거죠.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우리가 분양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 그러니까 분양계약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일 때만 8번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잰다. 여기 체크.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그 외의 거래는 부가세를 제외한 걸 적어야 돼. 자 그러면 자
분양계약과 입주권, 분양권, 전매계약은 포함이고요. 그냥 토지나 상가나 주택을 매매했다. 그럼 이때는 포함한다, 제외된다? 제외. 이거 체크해야 돼. 이거 시험 2번이나 나왔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어디가 포함되고 어디 제외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작성 방법을 보세요. 작성 방법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일단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는 일단 꼼꼼하게 읽어만 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항목은 꼼꼼하게 분명히 읽어봐야 돼요. 이거 꼼꼼하게. 이거 다 시험 지문에 등장하니까. 자, 그런데 7번은요. 이제 이걸 틀리게 해가지고 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자, 7번 봅니다.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그 다음 체크.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이거 바꿔치기 이제. 자, 그럼 이거 바꿔치기 한다고 해서 헷갈릴 건 있냐? 없어요. 자, 집합 건축물이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있죠. 단독주택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건축물은 뭘 쓴다? 전용. 공용 면적은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거 순수하게 전용 면적이 의미가 있죠. 대부분 아파트 분양할 때 우리 전용 면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용 면적이죠.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단독 건축이라는 얘기인데 이때는 뭘 적어라? 연면적.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8번.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다 밑줄. 자, 물건별 거래 가격 그랬으니까 각각 써야 돼요? 합계 금액을 써야 돼요? 그렇죠. 이거 시험에 각각 이걸 갖다가 합계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나와. 합산하여 적는다 이렇게. 그럼 이거 헷갈릴 게 없잖아요. 물건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9번으로 옵니다. 총 실제 거래 가격에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적는다. 총 실제 거래 가격이니까 총이란 말은 합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거래 가격을 적는데 괄호 안에 보세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어라. 여기는 합계란 말로. 왜? 총 금액 토탈 얼마냐 그랬으니까. 구분하겠어요? 네. 그 다음 10번.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작성한다 밑줄. 자, 여기를 갖다가 또 뭐라고 분양권 이렇게 장난쳐요. 그럼 또 헷갈려서 틀렸다 이러면 되냐? 안 돼. 자, 분양은요 우리가 종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즉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양받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들어갔을 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걸 봤는데 입주권이 바로 뭐예요? 조합원 지위를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조합원 지위를 갖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죠.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거기 건물이나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은 분양권이겠어요? 입주권이겠어요? 그렇지, 입주권이죠. 그러니까 이거 바꿔치겠다고 해서 틀리면 되냐? 안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체크했는데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 없다? 안 외워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우리가. 뭐 여러 번 안 놀랐지만. 자, 페이지 넘겨서 370페이지죠.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서 얘네들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냐? 당연히 있죠. 또 팔 수도 있죠, 취득했다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취득. 자, 그러니까 취득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딱 하세요. 취득. 자, 그래서 이제 특례 규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데, 자,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토지 취득 허가라고 있어요. 토지 취득 허가.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도 취득 신고가 여기도 취득 신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만 외국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취득했던 부동산을 대팔 때, 양도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또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 임대차익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이란 말 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표시를 딱. 취득. 자, 그런데 여기 신고죠. 그리고 여기는 허가잖아요. 신고는 여기 뭐라고 하냐? 부동산 등을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는 다 들어가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다 들어가. 여기는. 그런데 허가는 뭐만 들어가요? 토지만 들어가요. 이것도 구분 딱 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 딱 해야 돼. 자, 간단해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번 모의고사 하나 나와요. 이거 시험에 나왔대. 보니까 이번 모의고사에 냈던데. 자, 신고를 봅시다. 신고는 세 가지 있어요. 양가로 1번, 2번, 3번. 먼저 1번. 자, 왼쪽 페이지 신고 1번. 자, 계약에 의하여 취득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 뭐가 있어요?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 그렇죠. 매매 있고 또 교환. 에? 증여도 있죠. 상속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꼴까닥 하면 넘어가는 거지. 계약이 아니잖아요. 에? 뭐? 없어요 더.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물론 이제 다른 비슷비슷한 계약은 있지만,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정도 말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매매는 그런데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거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뺀 나머지. 그러면 우리는요, 매매 계약이 아니라 교환 계약, 증여 계약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매매 계약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신고 안 해.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 나머지, 그러니까 뭐예요?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도 신고해야 돼, 얘네들은. 왜? 이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들은.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거기 둘째 줄 중간.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신고 안 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계약 이외 원인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뭐예요? 거기 써졌잖아요. 첫째, 상속, 경매, 판결, 합병, 환매권, 행사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동그라미 이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입니다. 계속 보유. 자, 계속 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외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이번에 그 난리친 조현민. 대한항공이라고 부르지 말자고 그러죠. 이제 한진항공이라고 불러야 돼, 우리. 한진항공. 그 애가 미국 국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데 부동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 그럼 이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때로부터 이제 외국인 취급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적이 뭐예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한 문제 나와. 이번 모의고사. 자, 계약일 때는 뭐다?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고 계약이 아니고 계속 보유는 6개월이야. 60일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300인데 여기는 100만 원 해가지고. 자, 이거 두 개는 거의 같죠? 이거 계약만 따로 취급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해.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허가. 자, 오른쪽 허가. 특별히 이제 허가받으라 이것은요. 거기 보니까 1, 2, 3, 4 4개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함부로 개발한다거나 이랬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검증을 해서 이제 취득하게끔 이렇게 하든가 말든가 하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4개니까 알아놔야 돼. 첫 번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지금 우리는 정전협정, 전쟁을 잠깐 쉬자 하고 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전쟁하자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 금요일날 남북 정상회담 있죠. 이때 이제 판문점에서 한다고 하는데 평화협정으로 이걸 바꾸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전이 아니라 평화로 바꿔버리면 전쟁은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인데 전쟁을 잠깐 쉬었다 하자 이건데 그러지 말고 아예 우리는 끝내버리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럼 이렇게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총 들고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방비로 쏟아붓는 게 다른 데로 돌려도 우리나라 국방비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예산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에? 군대 모두 제도가 바뀌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안 가진 않아요. 우리는 가기는 갈 텐데 이제 대신 기간이 대폭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국방비로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어때요? 확 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무기 수입만 해도 얼마야? 어마어마하죠. 우리 그 돈. 그러니까 이제 평화협정 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 애들은 좋아하냐? 안 좋아하지. 남북 대치 상황이야. 지네들은 무기 많이 팔아먹고 하니까 실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트집 잡아가지고 오히려 깨려고 하지 평화협정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평화협정 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거 싫은 거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색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왜 할 말 못하고 그러냐?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야 인권 문제 얘기하고 그렇지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할 입장이 아니야. 평화협정을 빨리 맺어야 돼.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말이야. 그럼 얼마나 좋아. 이제 자유롭게 왕래하고 개성공단처럼 그런 식으로 폐쇄되고 이게 아니라 물건 만들고 그럼 우리가 동남아 이런 데다 공장 옮겨가지고 거기서 하느니 중국으로 옮긴 것들 다 뺏겨버리잖아. 공장이면 그거 다 뺏어버렸어 중국이. 우리나라 거. 이놈도 그냥 뺏어버려. 그러니까 거기 하면 안 되잖아. 북한. 또 여러분도 개업해가지고 자유롭게 다니면 이제 중개사무소로 평양이나 개성에다 하나 내도 되고. 지금요 벌써 투자자들은요 저기 파주 거기 난리가 나버려요 지금. 지금 이렇게 평화협정 된다고 하니까. 그쪽이 막 땅 투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쪽이. 그러니까 제가 일산 강의 나가거든요 금요일날. 그럼 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요. 막 파주 그쪽이 지금 장난 아니라고 막 땅 서울 사람 투기꾼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 거기가 길목이잖아요. 북한으로 가는 길목 거기. 자, 이제 이런 변수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 여기도 이제 함부로 개발하면 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보전법과 그 다음에 야생생법. 이제 환경이 중요하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모험을 개발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좀 신경 쓰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데 공장 짓겠다 뭐 하겠다 막 환경 파괴하고 이런 게 어디 뭐 한두 개 있어. 그러니까 조금 신경 쓰자 이거예요. 지금 용산에 미군 부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평택으로 옮기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 용산 미국이 차지하는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군 부대가 차지하는 용산이 우리 서울 한복판이에요. 노른자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옮긴다고 하니까 이제 용산을 새로 개발해야 돼가지고 얼마 전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 할 때 거기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발하고 땅을 팠더니 이놈들이 기름이나 이런 걸 그냥 땅에다 파묻고 버려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개발을 못할 정도. 그러니까 그 오염을 다시 복구하는 비용이 수십조 원이에요. 개발 비용보다 더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돼 버리잖아요. 그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영산역 가면 거기 공사하다가 시멘트 덩어리 파낸 거, 땅 파낸 거 그대로 덮어놨어요. 공사 중단되면 못해요. 땅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가 그 개발을 못할 정도.
그러니까 이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그 맨 앞글자 동그라미에서 1, 2, 3, 4, 맨 앞글자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1, 2, 3, 4, 맨 앞글자 동그라미 딱딱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처리 기한 및 기소. 첫째 줄 끝부분 쭉 가서 며칠 15일. 그러니까 이제 허가 신청하면 며칠 내에 하든가 말든가 해라. 15일. 빨리빨리 결정이래. 왜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를 들고 투자 좀 하겠다면 될 수 있으면 투자를 하게 해야 돼, 쫓아내야 돼. 하게 하자 이거서.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해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셋째 줄, 넷째 줄. 특별히 이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거기 있죠. 맨 마지막에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끔 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 좀 환경이 파괴되는 것 같다. 군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들어옵니다. 동그라미 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뭐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예요? 무효.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다? 무효.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자, 이것도 이제 외워야 됩니다. 자, 허가 대상 토지가 앞글자 따서 우리 어떻게? 군, 문, 자, 이렇게.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우리. 근데 여기는 어떻게 외우냐? 스토리로 외우면 돼요. 스토리로. 자,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 두 청춘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어. 근데 남자친구가 군대 갈 때가 됐어. 그럼 남자친구 군대 갈 때가 되면 여자한테 군대 간다고 말하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말하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자한테 허락 받고 가야죠. 그 여자친구 이름이 뭐냐? 문자래. 그래서 문자야 나 군대 간다 하고 뭐해라? 허락 받고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그러죠. 야 군대 언제 가는데? 며칠 남았다고요? 15일 남았어요. 15일. 그럼 여자친구 군대 가라고 해야 돼? 가지 말라고 해야 돼? 가라고 해야 돼. 이걸 기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꼭 해줘요. 가라고 해. 기속. 근데 이 남자친구가 허락도 안 받고 지 혼자 몰래 군대 가버려. 그럼 어떻게 돼? 그동안 사귄 거 다 무효. 다 무효. 그러죠? 말도 안 하고 지 버리고 간 셈이잖아. 그럼 여자는 어때?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른 남자친구 사귀어도 돼? 안 돼? 사귀어도 되죠. 근데 이놈이 다른 남자친구 사귄다고 군대에서 막 총 들고 타령해가지고 너 죽고 나 술자 이렇게 돼. 그럼 이놈은 어떻게 처벌한다? 2년이야? 2천만 원 이렇게 한대. 자, 우리 스토리로 외우면 돼. 문자야 나 군대 간다 허락 받고 가라. 그럼 끝나. 오케이. 자, 페이지 넘겼어. 자, 여기 3문제요. 여기 3문제, 여기 3문제. 물론 이거 섞어가지고 한 문제. 다 볼 필요 없이 372페이지 맨 밑에. 자, 37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거 지난번에 했어요 우리.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거 이거 외국인한테만. 그래서 신고나 허가를 했다. 그러면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하고. 동그라미 봐. 그럼 이제 시도의사는 다시 또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해라. 그런데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은 국장한테 다이렉트로 바로 제출해라. 이거 지난번에 나왔어요. 같은 얘기예요. 외국인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374페이지 갑니다. 자, 370. 토지거래 허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하여 거래할 때 뭐해라? 허가받아라. 그럼 이제 논점을 그래도 정리하면 돼. 이때 토지는 어떤 토지냐? 그 다음에 이때 거래는 어떤 거래냐? 그 다음에 허가 받으러 오는데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효력, 효과. 그럼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네 가지 논점. 물론 여기에 선매라고 하나 더 있긴 하는데 이 논점을 그대로 정리하면 돼. 이거 분량이 엄청 많아요. 분량이 많아서 이거 한 2문제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럼 먼저 토지거래 허가 토지부터 봅시다. 그럼 어떤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습니까? 아무 토지가 아니라 거기 왼쪽에 보면 허가 구역이라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럼 이걸 규제하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자, 374페이지 중간에 1번 지정권자 및 지정기간 그랬죠. 자, 그러면 첫째 줄 누가 지정권자냐? 국장 또는 시도지사로서 거기 밑줄 5년 이내 기간을 정하겠죠. 그러니까 허가 구역은 5년 이내로 정합니다. 너무 길게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국장과 시도지사라고 했는데 그 박스에 보면 나와요. 자, 그 박스 보면 1번 허가 구역이 2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공평하게 누가 나선다? 국장. 그 다음에 2번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도 일부 지역일 때는 누가? 시도지사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가 있어요. 뭐냐?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직과 극히 상당. 그러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일 때는 누가 나선다? 국장이. 왜? 국가기관이 나서야 되니까. 자, 구분하겠죠? 2개 이상은 시도에 걸쳐 있으면 공평하게 누가? 국장. 시도 아니라면 누가? 시도의사. 자, 이렇게 말하면 돼. 자, 오른쪽 갑니다. 그럼 지정 대상 지역. 그럼 아무데나 지정하느냐? 그게 아니라 첫째 줄 보세요. 자, 거기 밑줄 끄고 번호를 쓸 거예요. 자, 첫째 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여기까지 밑줄 긋고 1번. 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그 다음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여기 밑줄 긋고 2번. 그 다음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밑줄 긋고 3번.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와서 공법에서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려가 있어 지정. 왜?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서 이거 미리 좀 단속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박스 1, 2, 3, 4 이걸 갖춰야 돼요. 자, 그럼 박스 1, 2, 3, 4는 위에 것이 묶여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개계획, 도시공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랬죠? 자, 공법 시간에 막 이런 계획 많이 들어봤죠? 자, 어느 지역을 개발하려면 그냥 개발해요? 먼저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계획이 새로 수립되기만 해도 발 빠른 사람은 움직여 안 움직여?
심지어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부터 움직여버려. 이 사람들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면 벌써 투기꾼들 그 지역 달려든다니까. 그러니까 땅값 뛰어 안 뛰어? 뛰어요. 그래서 이것도 투기 지역으로 뭡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보세요. 3번.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자, 이제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계획에 맞춰 이제 개발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당연히 땅값 뛰어 안 뛰어? 그러니까 이제 발 빠른 사람은 이미 계획이 수립됐을 때 땅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고, 이제 개발이 된다더라 하면 이제 뒤늦게 후발주자들이 이제 그때 뛰어들어서 또 돈 들고 달려들어. 그러니까 땅값이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니까 이제 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도로 하나를 사이로, 자, 이쪽이 지금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해봅시다. 이쪽은 아직 계획도 없고 개발도 안 돼. 자, 그런데 이쪽 땅값도 같이 어때요? 같이 뛰잖아요. 도로 하나 사이로 이쪽이 개발되면 이쪽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니까 이쪽까지,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까지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와.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만 지정되지 그 인근 지역은 제외된다. 이렇게 장난쳐요.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도 지정이 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가. 2번.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자, 행위 제한, 대표적인 행위 제한이 뭐냐? 그린벨트. 우리 개발 제한 구역 있죠? 자, 그럼 여기는 개발을 못하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묶인 게 완화되거나 해제 풀린다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말이 필요 없죠? 땅값이 폭등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허가구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에서 풀리면 허가구로 지정이 되는데, 기출문제 보니까 이걸 뭐라고 장난쳤냐면 행위 제한이 강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렇게 장난쳤어요. 강화되면 더 강력하게 묶여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더 묶여버리면 어때요? 땅값, 아니 개발을 못하니까 더 달려들지 않죠. 그러니까 완화, 풀리거나 완화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금 조심. 그 다음에 4번. 그 밖에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은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 다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장이나 시도의사, 즉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미 밝혀졌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장난칠 게 없어. 4번은. 자, 그럼 이제 자, 1, 2, 3, 4. 자, 이 4개. 이것도 알아놔야 돼.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1, 2, 3, 4, 4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자, 간단하죠. 계획이 수립된다. 그 다음에 계획이 수립됐으면 이제 개발이 진행되죠. 그 다음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이런 지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지정 절차. 자, 이 절차는 이제 또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야 돼.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절차.